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의 안성 쉼터를 정의연에 소개한 인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민 당선인은 안성 지역에서 소녀상 건립을 주도하는 등 정의연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고가 매입뿐 아니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이 쉼터의 구매자는 70대 노부부라는 부동산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쉼터 구입부터 매각까지 여러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규민이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20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학년별로 격주제 또는 격일제로 등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5.18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5.18 왜곡 발언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묘지를 참배한 유승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일부 당선인들은 5.18 왜곡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 중 국내 감염은 6명이었고 이 중에 5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6명이 이어서 한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커지지 않는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등교를 더 미룰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등교할 것인가. 갑론을박 끝에 정부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3 학생들부터 20일에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천 학원 강사와 접촉자를 빼고는 교원과 학생 감염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마감 등 대학 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무의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매일 2차례 이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이송됩니다. 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년별 격주 또는 격일로 등교하거나 지정 좌석제 운영, 가림막 설치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등교 전 건강 상태와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3 이외의 학년별 등교 개학 역시 현재로선 추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고3과 중3을 우선적으로 등교를 해달라는 하는 게 좋겠다는 학부모의 여론조사 또는 교원의 여론조사가 지난 4월 말 5월 초에 발표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 개학을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밀폐된 PC방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십상인 공간이죠.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많은 인천에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고요. 어쩔 수 없다면 방역 수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본 현장은 말뿐이었습니다. 김지혁 기자가 긴급 점검합니다. 인천시가 운영 자제령을 내렸지만 이곳 부평역 근처 PC방은 대부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체크, 좌석 간격 유지 같은 방역 지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PC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이용자의 체온을 재지도 않고 자동 측정하는 장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은 손님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은 붙어 앉아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PC방 벽면에 방역 지침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게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끼게 되면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인근의 다른 PC방. 손님들에게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거 지키려면 조금 차를 문 닫는 게 나아요. 우리 왔는데 어떻게 앉아야 돼요? 흡입을 당하겠어요. 방역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는 대규모 감염 사태 때 이용자를 빠르게 추적할 목적으로 모바일 전자명부까지 도입했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앞 장비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면 전자명부에 자동으로 접속해 이용자 기록을 남기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 관련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도 하나둘 알려지는데 이들의 관계도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집을 소개한 인물은 안성시 소녀상 건립에 앞장섰던 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당시 안성 지역의 신문사 대표였고요. 집을 지었던 사람은 이 신문사 관계자입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안성 쉼터 매입에 지불했다고 밝힌 돈은 7억 5천만 원. 자금원은 현대중공업의 지정기부금 10억 원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였던 수원 지역 언론사는 이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을 연결해준 인물이 이규민 안성신문 대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규민 대표는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회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성시에서 당선됐습니다. 쉼터 건물을 지은 건축회사 대표 김모 씨도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인 언론사의 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정대협의 건물을 판 한모 씨 주소도 김 대표의 건축회사와 동일합니다. 지역 부동산들은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가 7억 5천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평당 500씩 주고 줬다고 그래도 2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실제 오간 돈보다 계약서상의 매각 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쉼터는 헐값 매각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억 2천만 원의 안성 지역의 70대 노부부에게 팔렸는데 6년여 만에 3억 원 넘게 값이 떨어진 겁니다. 정의연은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 쉼터의 공시지가는 2배 가까이 올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 계획까지 바꿔가며 서울과 먼 안성에 건물을 샀을까요? 구조도 노인이 살기에는 불편한데 말입니다. 실제로 6년 동안 이곳에 거주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대기업 돈 받을 때 했던 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남용주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안성 평화와 치유의 집이 문을 연 건 지난 2013년 11월. 개소식에는 김복동, 길원옥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각까지 6년 넘도록 할머니들의 입주는 없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수요 시위 참석 등으로 할머니들이 안성에 거주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는 상황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수요 집회가 열리는 옛 일본 대사관과 안성 쉼터의 직선거리는 75km, 피해 할머니들의 기존 생활 공간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보다 2배 이상 멉니다. 2층의 복층 형태인 안성 쉼터 구조가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단을 올려내리고 그러는 데는 무릎에 무리가 갔어. 1층 구조가 편하시지 않겠어요? 정의연이 원래 쉼터를 조성하려 했던 곳은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에서 10억 원을 쉼터 건립 용도로 지정기부 받은 뒤 계획을 바꿔 안성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부금 기탁 전에는 서울 마포의 부지를 구해 쉼터를 짓겠다고 했다며 기부 이후 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지 변경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측은 기부금으로는 서울 마포의 부지를 사기에 부족해 부득이하게 안성에 있는 건물을 쉼터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방금 보신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를 둘러싼 의혹들 사회부 유승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저도 고개를 갸웃했던 게 7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헐값에 사간 사람은 누군가요?
네, 제가 실제 이 쉼터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 업자에 따르면요, 경기도 안성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주거를 목적으로 쉼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여러 명이 쉼터를 보고 갔지만 이 계약이 안 이루어지다가요, 이 노부부가 지난달 중순쯤에 이 집을 보러 왔었고 네. 또 그 지난달 23일에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는요, 이 쉼터를 매입한 부부는 정의연 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연 측도 매수자가 누군지는 자신들이 밝힐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쉼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요, 이 쉼터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을 해봤습니다. 토지 면적이 8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실내 축구장보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주택 연면적은요, 19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집을 가본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집 상태가 좋고 또 그리고 좋은 자재를 쓴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안성시청에서는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억 2천만 원이라는 매각 대금,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제가 부동산 업자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네. 이 업자 근처에 이 정도로 좋은 집이 없는 데다가 네. 또 최근에 이 주변에서 이렇다 할 실거래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는 또 적절하지가 않고 또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요. 네. 이 쉼터를 매각한 시점이 또 의혹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성 쉼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진 건 지난달 23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계약을 체결한 바로 하루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날 영상을 입수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끝끝내 내가 속이는데 내가 속고 있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속을 거다. 내가 대기자 이런 한번 할 적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마지막으로 가야지. 유미아이가 네가 안든지 왜든지 그거는 더 하고 죽음의 유미아이 국회의원 된 유미아이는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간담회를 가지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격앙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나는 윤미향이가 30년을 같이 하려고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자 하는 거지. 해결 못하면 그래 좋다. 내가 할 건 따로 있다 하는 생각으로. 네, 이 당시 현장에는요, 기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 발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가 네. 또 이후에 5월 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 기자회견을 또 그렇죠, 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 할머니는요, 이 첫 간담회 전부터 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계속 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네. 그런 회견을 하려고 한 건 3월 달부터 본격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정의연도 이 할머니의 이런 움직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쉼터 매각 계약 시점과는 무관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묘하네요. 이번 사태에서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의 가족들이 참 군데군데에서 네. 튀어나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의 남편, 이 수원 지역 언론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정의연과 그 전신이죠. 정대협의 소식지 편집 그리고 디자인을 맡아온 겁니다. 정의연 측은요, 최저 금액을 제시해서 이를 맡겼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아버지는 안성 쉼터의 관리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6년여간 7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정의연 역시 이 내부자에게 쉼터 관리를 맡긴 것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 당선인의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당선인이 평소 했던 언행과는 배치되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네. 윤 당선인이 지난 2016년 5월에 안성 쉼터에서 이 활동가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 사진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술상 위에 이 보이는 과자 봉지,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치유와 쉼을 위해서 마련했다는 그 쉼터에서 일본산 과자를 안주로 술자리를 가진 이 행동은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평소 소신과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봤을 땐 굉장히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회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책임 논쟁을 벌여왔죠. 미국, 중국이 이번에는 경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화웨이, 또 미국의 대표인 애플과 보잉, 서로의 국민 기업에 날선 칼을 겨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미국산 반도체 수출이 금지된 이후 막대한 타격을 입은 중국의 화웨이. 최근 자사 SNS에 총탄 세례를 맞고도 무사 귀환하는 전투기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미국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we could do. We could do things. 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 정부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반도체 공급선을 사실상 끊어버리는 미국 조치에 중국 정부는 펄쩍 뛰었습니다. 我们敦促美方摒弃冷战思维、零和博弈的过时观念，正确看待中美在科技、经贸等领域的交流与合作。 관영 매체들은 애플, 보잉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만을 세계보건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력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간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WHO 총회가 미중 간 격돌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잠잠하던 중국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린성 수란시입니다. 우한의 악몽이 살아날까 도시는 순식간에 봉쇄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인적이 사라진 중국 지린성 수란시. 외부 차량들은 이 지역 진입이 금지됐고 기차역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 만에 지린성 내 감염자가 32명으로 늘어나자 어제부터 수란시 전역이 봉쇄된 겁니다. 全市管控封闭居民楼1103栋，农村封闭村屯1205个。 첫 확진자는 공항국 세탁 직원인 40대 여성으로 이 여성 어머니 집과 인근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란시 당국은 목욕탕에 갔던 모든 이들에게 3주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회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란시 당서기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의료진을 급파했습니다. 国家卫生健康委已向吉林舒兰派出工作组，会同当地做好医疗救治和流行病学调查等工作。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실험실에 보관 중이던 바이러스 표본을 파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病原体进行管理，并对采集、运输、实验活动、销毁等等做出了明确的生物安全的要求。 다만 코로나19 상황 은폐가 아닌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탈리아가 국경을 다시 엽니다. 유럽 각국이 봉쇄령을 풀고 있어서인데 스페인만큼은 한 달 더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합니다. 엇갈리는 유럽 분위기를 박수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관광 명소인 베니스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인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봉쇄령을 풀기 시작한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달간 닫혀있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도 내일 재개방을 앞두고 소독에 한창입니다. Sono stato a casa esattamente 62 giorni, grande felicità, grande speranza di ricominciare presto, di rivedere un'altra volta tutti i clienti che eravamo abituati a vedere qua. 이탈리아 정부가 전 국민 봉쇄령을 풀고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Stiamo affrontando questo rischio e dobbiamo accettarlo, altrimenti non potremo mai ripartire. Dovremmo aspettare il momento della scoperta e della distribuzione del vaccino. 쉥겐 조약 가입국에 한해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겁니다. Noi stimiamo per la fine dell'anno di perdere intorno ai 17 miliardi di euro a livello di turismo, però bisogna capire che cosa succederà da domani in poi. 그리스도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아테네 노선 운항이 오는 23일 재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유럽 내 국제 항공편 노선은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독일도 봉쇄령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근 국가들과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Dann ist es schon ein bisschen befremdlich, wenn man sich das eigentlich gar nicht vorstellen kann in Friedenszeiten. Und dann denkt man sich, ja, was ist hier eigentlich los? Und jetzt, wenn das jetzt hier so Coram Publico wieder abgebaut wird, dann denkt man, ja. 반면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지지율이 무려 87%, 이렇게나 인기가 좋은 총리가 카페를 찾았는데요. 웬걸 퇴짜를 맞았습니다. 7주 만에 봉쇄령이 풀린 뉴질랜드 얘긴데 어떤 사연인지 최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7주간의 봉쇄령이 풀리자 세계 번지점프의 본고장에서 시장이 기념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Hey, this I do for Queens now. We're back. 봉쇄령으로 머리를 자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미용실로 몰려갔습니다. I've had some fathers of clients who cut their partners or wives cut it for terrible. 뉴질랜드 총리 부부도 현지 시간 어제 외식을 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1m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자리가 없어 퇴짜를 맞았습니다. 총리 부부 퇴짜 사건은 이를 목격한 남성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총리 남편은 예약하지 않고 간 내 책임이 크다고 답을 달았고 네티즌들은 놀랍다, 예외는 없다며 총리 부부의 겸손한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1980년생 젊은 정치인 아던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국민적 인기가 더 올랐습니다. There is no widespread undetected community transmission in New Zealand. We have won that battle, but we must remain vigilant if we're to keep it that way. 현재까지 확진자가 1,490여 명 발생한 뉴질랜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문을 닫았던 학교들도 다시 문을 엽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때린 적 없고 주민들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유족들 마음 한 번 더 아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입주민 A씨.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A씨는 결국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는 경비초소에서 최 씨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최 씨를 머슴이라고 지칭하는 등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엔 아파트에서 숨진 최 씨의 노제가 열리기도 했지만 A씨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확보한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를 처벌해달라는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비원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40만 명가량 동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일자리 찾아 제주로 들어왔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번에는 꼭꼭 숨어서 몰래 빠져나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가 종합합니다. 교량 아래에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16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9시 10분. 운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45살 김모 씨가 30m 높이 교량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량 난간이 가슴 높이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을 감안해 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추돌 사고가 나서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트럭 짐칸을 열어보니 나무로 된 가림판이 보입니다. 가림판을 떼보니 안에는 남성 2명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에 일자리가 없자 트럭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쪽에 있을까 해서 두들겼는데 소리가 안 나고 앞판을 한번 뜯어보자 해가지고 뜯어봤더니 그 뒤에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선 62살 작업자 임모 씨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임 씨는 상수도관 안에서 밸브를 교체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궈뒀던 상수도관 밸브가 터져 관 안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수도관은 1986년 매설돼 그동안 누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 창구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사용처, 사용 방식 혼란스럽습니다. 휴대전화도 지원금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할부 구매는 되는지 요금 결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막상 사려면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살 수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휴대전화로 살 수 있나요?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 이런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대형 전자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원칙은 잡혀져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를 구입할 땐 24개월 동안 단말기 값을 할부로 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할부가 가능한지 물었는데 카드사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할부가 되는 건지 해서요. 포인트 결제로는 일시불로만 가능하세요. 모두 동일하세요. 재난지원금으로 하실 거면 물건 구매하시는 거랑 똑같이 기계값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하시고. 이동통신사 대리점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할부로 카드사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할부 결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 결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책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인지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세요. 아직은 이게 시행을 급작스럽게 하는 거기도 하고 조정 기간이어서 간혹가다 승인되는 경우는 있으세요. 사상 처음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뚜렷한 세부 원칙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 현장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빌 게이츠가요, KT와 손을 잡습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겠다는 건데 어떤 기술일지 홍유라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KT 임직원들과 게이츠 재단 관계자가 화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을 대비하는 차세대 방역 연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사물인터넷 센서로 체온을 재고 증상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감염병 가능성을 도출합니다. 인구 유형별 이동 패턴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감염병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합니다. 의료진과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이번 연구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감시체계를 융합해서
또 규모라든지 지역 또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 분석을 빨리 해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조기에. KT는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3년간 12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에 드는 비용의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퇴치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The 7 most promising of those, we're going to fund factories for all 7. 이번 연구가 감염병 위험에 처한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엄호 속 침묵. 영화 제목 같은데요. 지금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등장을 했어요. 네, 경기도 안성을 지역구로 둔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입니다. 네. 정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선자는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도 정 의원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성신문 대표로 골프장과 7년을 쌓았고 안성의 평화의 숭례상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도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규민 당선자까지 연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아직까지는 윤 당선자의 의혹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경 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의혹의 주체는 정 의원이다. 당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여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당선자 2명이 동시에 구설에 오르면서 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겠죠.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건 횡령입니다. 공사구분 못한 NGO 적볼 경영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아직 당 정비가 안 돼 조직적인 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부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시민단체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발의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시민단체 다수가 지금 여권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이잖아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달라진 통합당.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5.18을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 네, 유승민, 장제원 의원 등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청년 당원들까지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의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때 지난해 5.18 막말 논란으로 큰 논란이 있었죠. 네, 먼저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지도부가 사과는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물세례를 맞는 등 논란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지난해 일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재차 사과를 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합당은 5.18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일을 재차 사과한 건데요.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5.18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듯합니다.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내일 광주를 찾는다고 하죠. 네. 예.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5.18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죠. 광주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빛, 개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5.18 40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경찰 유치장에서 5.18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당시 상황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군의 발포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 자신도 현장에 있었지만 5.18 직전 대학생 10만여 명이 모였다 해산한 서울역 대회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퇴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외롭게 경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 혁명만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며 5.18 정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견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경위, 집단 학살의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5.18 주역은 아니었지만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이 이후 부산 지역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며 민주화 운동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투수는 공만 던지는 게 아니죠. 공을 던지면 바로 수비수로 변신해야 하는데요. 쓰러지고 다치고 오늘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극한 직업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의 선발 라이블리, 강한 타구가 날아오자 본능적으로 오른손이 나갑니다. 무모한 수비로 부상을 입었는데요. 공을 던져보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라이블리는 다음 회에 바로 교체됩니다. 롯데 이승헌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한 타구가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머리에 맞았습니다. 바로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근 1년 만에 1군 마운드 복귀를 했던 이승헌 선수, 그리고 직전까지 너무나도 잘 던져줬고. 구급차에 실려간 이승헌 선수는 두부골절로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포알 같은 슈팅이 그대로 골문 구석을 가릅니다. 패스를 할 것처럼 주위를 살피더니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을 날립니다.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도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속인 수원 고승범의 재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처음 열린 KLPGA 챔피언십에서 박현경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5타를 줄여 역전 우승, 생애 첫 우승이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전국에,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틀에 걸쳐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많게는 150mm, 특히 강원 영동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최고 80mm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낮까지 해안과 제주에는 짙은 안개가 끼니까요. 해상대교의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 청주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우니까 자꾸 안에 땀띠가 나고 옷도 막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화장이 지워져.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일 쉽지 않으시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덥다며 마스크에 이렇게 구멍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중한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명이 예배를 본 교회, 1000명 가까운 성도가 모였는데 검사 결과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기본 수칙을 잘 지켰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확진자와 1분 정도 접촉했을 뿐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감염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늘 쓴 법이죠. 불편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만큼 나 자신과 타인을 지켜주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느슨해지는 참인데 아무리 더워도 아직은 써야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